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 중등 쌤티브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통합사회교사 조은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벌써 두 번째 수업 시간이 돌아왔네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은 통합사회 항해하기 3부 시리즈 중 첫 번째 수업입니다. 영역 1, 삶의 이해와 환경으로 1에서 3단원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1에서 3단원 내용 중 일부를 다룬 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별 추천 도서를 안내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역 1, 삶의 이해와 환경은 1에서 3단원, 총 3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마다 행복, 자연환경, 생활공간이라는 핵심 개념을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단원 순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죠.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은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을 인간, 사회, 환경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1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두 번째, 사례를 통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삶의 목적으로서 행복의 의미를 성찰한다. 세 번째,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질 높은 정주환경의 조성,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의 발전, 도덕적 실천이 필요함을 설명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단원,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와 통합적 관점에서는 4가지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 관점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맥락을 바탕으로 과거의 자치와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는 관점입니다. 공간적 관점은 어디에서, 왜 그곳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를 다루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점은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과 개인의 행위를 살펴보는 관점입니다. 윤리적 관점은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의 기준을 통해 개인의 도덕적 행위를 정의하고 그 안에서 가치와 규범을 밝혀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스페인의 엘클라시코 축구 경기, 공간적 관점에서 보는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의식주,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커피 소비 증가의 이유, 다가오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나타날 수 있는 윤리적 쟁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2단원, 행복의 의미와 기준은 시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행복의 기준을 통해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나아가 삶의 목적으로서의 행복을 파악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꾸페시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을 통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행복을 위한 가치 탐색이라는 자료를 통해 나의 궁극적 삶의 목적을 설계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3단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쾌적한 주거생활과 편리한 교통 등의 질 높은 정주환경, 실업대책 마련과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경제적 안정, 민주적 제도와 적극적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적 가치와 성찰, 관용적 태도,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한 도덕적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스트리아 빈의 사례, 가구 소득 수준별 삶에 대한 만족도, 투표권 행사의 중요성, 인간은 남을 도울 때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 자연관 및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연환경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파악한다. 두 번째, 자연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관점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제안한다. 세 번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생활은 기후와 지형 조건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인간생활의 모습을 알아보고 특히 자연재해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기후에 따른 생활모습, 지형에 따른 생활모습, 세계의 다양한 자연재해 피해 사례, 그리고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35조의 내용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2단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은 유기적 관계이며 공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인간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베이컨과 데카르트, 생태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레오폴드, 그리고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 발생한 DDT 오염물질 피해 사례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2-3단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환경문제의 특징과 종류,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의 사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기업의 노력, 시민사회의 노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는 변화하는 생활공간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생활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로 나타난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 번째,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사례로 공간 변화가 초래한 양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1 산업화와 도시화에서는 산업화 도시화 현상의 특징과 이에 따른 생활공간 및 생활양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도시화의 특징, 시기별로 나타나는 도시화의 변화 모습, 거주 공간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3-2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에 따른 생활공간 및 생활 양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사례, 우리나라의 교통발달의 모습, 교통통신의 발달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교통통신의 발달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정보화에 따른 생활 모습의 변화, 온라인 쇼핑의 확대, 정보 격차 및 해결 방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3-3 지역의 공간 변화에서는 공간 변화의 양상과 변화 원인 및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조사의 절차와 내가 사는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간의 변화, 지역조사의 절차, 다양한 공간 변화의 자료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역 1, 삶의 이해와 환경의 내용을 다룬 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수행평가 사례를 통해 자료 제작 방법과 평가 유형, 그리고 채점 방식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의 제목은 여행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란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놓은 목록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자신이 미래에 가보고 싶은 여행 지역을 선정하고 그 여행 지역에서의 계획을 미리 작성해보는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2-1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그리고 3-3 지역의 공간 변화의 내용을 다룬 수행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 제작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여행 지역을 선정하고 두 번째, 여행 일정 및 장소를 조직한 후 세 번째, 여행 장소에 대한 설명을 통해 마지막으로 여행 지역이 지닌 가치를 통합적 관점으로 정리하여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양식, 평가 기준, 채점 방식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은 높은 수행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수업의 마무리는 영역 1, 삶의 이해와 환경, 각 단원별 추천 도서를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1단원의 추천 도서는 오연호 저자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2년 연속 행복지수 1위를, 대한민국은 41위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덴마크의 자유로운 일터의 특징과 교육정신, 그리고 6개의 행복사회 키워드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단원의 추천 도서는 팀 마샬이라는 저자의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지리는 어떻게 개인의 운명을 그리고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가 라는 질문을 토대로 지리의 힘이 21세기 현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전 세계 10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신패권주의 경쟁, 그리고 왜 세계는 남극이 아닌 북극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3단원의 추천 도서는 에드워드 글레이저 저자의 도시의 승리라는 책입니다. 도시는 어떻게 인간을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들었나?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도시들의 흥망성쇠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통찰을 전하는 책입니다.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라는 말을 언급하며 뉴욕에서 인도 뭄바이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성공과 인적 자본 간의 관련성, 질병과 교통, 주택 정책, 환경 문제 등의 고질적인 도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과 보존 간의 갈등, 도시 스프롤, 도시 빈곤 등의 최근의 도시 쟁점을 소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여러분들과 함께한 두 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오늘 함께 수업에서 배운 영역 1, 삶의 이해와 환경 1에서 3단원의 수업 내용이 다음 통합사회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통합사회 항해하기 두 번째로 영역 2, 인간과 공동체 4에서 6단원의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수업에 오기 전에 나만의 여행계획 설계하기,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 사례 생각해 보기를 통해 실천일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